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인제 지역의 한 야산에서 한국전쟁 당시 매설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뢰가 발견된 데 이어 또다시 폭발물이 발견됐습니다. 위험 지역을 끼고 사는 접경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 치열한 공방이 펼쳐진 인제 매봉산 자락. 지뢰 전문가의 금속 탐지기가 요란한 경보음을 울립니다. 나뭇가지를 걷어내고 땅을 파내자 녹슨 쇳덩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한국 전쟁 당시 아군이 소지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류탄입니다. 지금 안전 피인이나 모든 것이 정상입니다. 요 고리를 잡고 빼면 바로 터집니다. 이거는. 지난달 초 이곳에서 불과 10m도 떨어지지 않은 계곡에서 사람이나 자동차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는 지뢰가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국방부와 인근 군부대에서는 발견된 지뢰만 수거했을 뿐 추가 조사 등 이렇다 할 안전 조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군단 민원 정보과에다가 회신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 현지를 둘러본 지뢰 전문가는 주민들의 피해 사례와 지뢰 발견 사항을 미뤄 방치된 지뢰 지역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지뢰 발견되면은 그 산 밑에다 삥 둘러가면서 줄 한 잔 치거나 안 그러면 몇백 미터 거리 하나 해가지고 미확인지뢰 간판을 설치해놓고 방치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방치. 한마디 직무유기죠. 휴전 이후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나 군작전이라는 명분 아래 지뢰와 폭발물이 어디에 얼마나 방치되고 있는지 위험 지역을 끼고 사는 접경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지뢰를 제거하기 위한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삼척에 있는 삼표시멘트에서는 지난 2017년 하청업체 두 곳의 노동자들이 법원의 판결로 불법 파견을 인정받은 뒤 정규직으로 전환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삼표시멘트의 다른 하청업체의 사업장도 불법 파견을 인정받은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표시멘트가 공업 용수를 취수하는 삼척 50촌입니다. 하천물을 펌프로 끌어와서 시멘트 공장 보일러를 가동해 시멘트를 생산합니다. 이런 업무는 지난 2008년 설립된 유진이라는 삼표시멘트 하청업체가 담당해 왔습니다. 삼표시멘트 하청업체 노동자 6명은 그동안 불법 파견으로 일했다며 정규직에 해당하는 임금 차액을 달라고 삼표시멘트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용수의 탁도와 염도, 보일러의 증기 압력 등이 시멘트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원고들이 피고의 지휘 명령을 받아 일한 파견 근무자라고 인정했습니다. 이미 불법 파견을 인정받은 다른 하청업체가 유진의 인사 노무 관리를 해왔고 삼표시멘트는 하청업체의 임금 인상과 인력 채용에 승인을 받도록 했던 것도 밝혀졌습니다. 법원은 최대 10년 동안을 직접 고용기간으로 계산해 차액만큼 1인당 4천만 원에서 최대 8천여만 원까지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파견 근로자에 대한 임금차별을 불법 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는 최대 10년치 임금 차액을 손해배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법원은 삼표시멘트 신광산에서 근무했던 2개 하청업체 노동자 7명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삼표시멘트가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삼표시멘트는 아직까지 항소 뜻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까지 더해 삼표시멘트에서 불법 파견을 인정받은 하청업체는 3곳으로 늘었습니다. 시멘트 공장 전반에 불법 파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원주의 예비 중학생 10명 가운데 7명이 중학교 남녀공학 전환에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남녀공학으로 전환된 학교는 단 한 곳도 없는데요. 이 학교 운영위원회가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작년 말 원주의 초등학교 3학년부터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중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데 학생 응답자의 70.7%가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학부모는 67%가 찬성했습니다. 찬성 이유는 통학 여건 개선이 가장 높았고 초등학교와 동일한 환경 선호와 다른 성별 친구와 어울림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높은 찬성률에도 남녀공학으로 전환한 학교는 한 곳도 없습니다. 사립인 대성중은 교직원의 96%가 반대했고 상지여중은 설문에 응하지도 않았습니다. 교직원까지 찬성 비율이 높은 진광중은 이사회가 아직 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머지 3개 학교는 학교 운영위원회가 반대하면서 남녀공학 전환에 제동이 걸린 겁니다. 정작 학교를 다닐 학생과 학부모는 찬성했지만 남녀공학이 결정되더라도 적용받지 않을 현재 재학생의 부모와 교원, 지역 인사로 구성된 학교 운영위원회가 결정권을 쥐고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반대 이유는 생활지도의 어려움과 학교 역사와 전통, 사학의 자율권 보장과 교권 보호, 수행평가 등에서 남학생에게 불리함 등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모든 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전환된 강릉은 학생들의 학교 만족도가 좋아졌고 학교 폭력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환학교의 일지망 지원율도 10%포인트 올랐습니다. 평준화가 시행되고 있고 절대평가 결과가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성장기에 남녀 학생이 서로의 역할을 이해하고 공동체 일원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 교육이 책임져야 할 민주시민의 교육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단성학교의 장점도 많지만 원주가 외곽으로 급속도로 팽창하는 상황에서 학교 관리자나 동문, 남녀공학이 적용되지 않는 재학생 부모에게 최종 결정권을 주는 게 맞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강원도의회가 전반기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는 화합 행사를 상임위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상임위를 따라가 보니 낮에는 카누 체험, 저녁에는 술자리 만찬이 이어졌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강원도의회 의원들이 의회 전용 버스에 오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과 의회 사무처 직원 18명입니다. 첫 번째 일정은 점심 식사. 막걸리를 돌리며 음식점에서 식사를 합니다.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기관인 강원연구원 새청사를 방문합니다. 새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한 첫날이어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1시간 정도 보고를 받고 청사를 둘러봅니다. 이어서 카페에서 차를 마신 뒤 지역 레포츠를 체험한다며 춘천의 한 카누 체험장으로 이동합니다. 차값과 카누 체험 비용은 모두 의정 활동비 출장 여비로 처리했습니다. 이어서 저녁 만찬 장소로 이동합니다. 제10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를 되돌아보는 화합의 시간을 마련한다며 만찬 행사를 연 겁니다. 강원도의회는 관례적으로 개최하던 전반기 마무리 체육대회를 코로나19 여파로 취소하는 대신 상임위별 오찬이나 만찬 행사로 축소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코로나 이 정부에서 잠잠함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 그 잠잠하지가 않으니까 그럼 상임위별로 쉽게 해서 전반기 마무리하는 행사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날 술자리 만찬 비용은 110만 원, 업무 추진비로 처리됐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 기준에 따르면 간담회 등 접대비는 공직자의 경우 한 사람의 3만 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명 정도 인원이 110만 원을 썼으니까 한 사람에 5만 원 정도로 초과 집행한 겁니다. 행사상 경비 같은 경우는 도민의 세금이 혈세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출처와 용도는 제한되어야 되고 이에 대한 감사도 명백하게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달 후반기 의정 활동을 앞두고 강원도의회는 8개 특별위원회와 함께 이번 회기 기간 동안 6개 상임위별로 오찬과 만찬 행사를 이어갑니다. 의원들의 친목을 위해 화합 행사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뒤숭숭한 코로나 시국에 꼭 술자리 만찬 방식이어야만 하는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강원도와 강원경찰이 공동으로 대북전단 살포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과 강원도는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위험 요소를 차단하도록 공동 대처하고 철원과 화천, 양구 등 접경 지역에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기동대 경찰력을 최대로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예상 살포 지역과 주요 진입로에
24시간 거점 근무하고 동해안 해상 쌀 보내기 등과 관련해서도 해경과 연계해 지역 순찰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춘천시가 캠프페이지 오염 문제를 환경부 산하 심의기구를 통해 규명하라는 국방부의 요청을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이대수 춘천시장은 캠프페이지 부실 정화의 책임이 국방부에 있다는 것이 명확한데 환경부 산하 심의기구를 통해 해결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일축했습니다. 또 춘천시 자체적으로 캠프페이지 정화 기본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먼저 시 예산을 들여 오염 정도를 조사한 뒤 국방부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의 오염 조사 작업은 다음 달쯤이면 시작될 전망입니다. 해외로 진출했다 코로나19 이후로 국내에 복귀하는 유턴 기업들을 위해 강원도가 유턴 기업 전용 산업단지 지정을 추진합니다. 강원도는 261개 기업을 유치 대상으로 잠정 선정하고 해외 청산 등 국내 복귀 전 과정을 기업 맞춤형으로 지원해 기업의 초기 투자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동춘천 산업단지와 남춘천 산업단지, 원주 기업도시와 홍천 북방 농공단지 등을 중심으로 강원형 유턴기업 단지를 지정해 물류비와 공공임대주택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릉 단오제를 홍보하기 위해 단오 놀이패 단따라가 운영됩니다. 단오를 따르라의 줄임말인 단따라는 관노 가명극, 양반과 캐릭터 인형, 댄스팀 등으로 구성된 놀이패로 오는 21일부터 28일까지 시내와 관광지를 돌아다니며 단오제의 흥겨움을 알릴 예정입니다. 한편 올해 강릉 단오제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본 행사 기간인 21일부터 28일까지는 단오TV를 통해 매일 실시간 라이브 방송이 방영될 예정입니다. 드론 특구 영월에 도내 최초로 초등학생을 위한 드론 축구장이 조성됐습니다. 영월 마차초등학교는 88제곱미터, 높이 3.3m의 드론 전용 축구장 준공식을 갖고 초등학생 드론 유망주 육성을 위해 경기장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초등생 3명에서 5명으로 구성된 마차초 드론 축구팀은 영월 지역 드론협회와 영월군과 연계해 교육과 축구 시합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달 들어 동해 중부 연안에 불규칙적으로 냉수대가 계속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지난 8일과 12일 강릉과 삼척 해역 표층 수온이 11도에서 12도로 관측돼 냉수대 주의보가 발령됐다가 해제됐습니다. 수산과학원은 현재는 수온이 16도에서 17도로 회복이 됐지만 이번 주말까지 남풍 계열의 바람이 예보돼 양식장 어업인이나 해양 레저객들은 수온 변화 추이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막힌 해외 마케팅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강원도가 비대면 해외 마케팅을 강화합니다.
강원도는 어제 춘천 스카이 컨벤션에서 도내 수출 유관기관과 업무 협약을 하고 내일까지 사흘 동안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수출 상담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화장품과 의료기기 등 도내 34개 기업과 중국과 동남아, 유럽 등 해외 바이어 67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화상 시스템을 갖춘 부스형 스튜디오를 통한 비대면 수출 상담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원 소방이 휴가철을 앞두고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를 불시 단속해 위반 사항 13건을 단속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비상구 앞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방화문을 열어둔 상태로 방치한 6개 건물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 비상구를 피난 방화시설로 사용하기 어렵게 해놓은 7개 건물에 대해서도 조치 명령과 함께 현지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접경 지역에서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이달 들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후 지금까지 도내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확인된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280건에 달하고 있지만 6월 들어서는 4건에 그쳤습니다. 이에 대해 축산방역당국은 야생 멧돼지 폐사체 수거의 성과로도 볼 수 있지만 녹음이 짙어지며 야생 멧돼지 발견이 쉽지 않은 점이 더욱 크다며 방역 체계를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임대료 인하 사실을 밝힌 강원도 내 임대인은 모두 161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가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은 전국 2천여 명에 달하는 가운데 강원도는 161명의 임대인이 1,040개 점포의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지속 가능한 문화로 이어지도록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홍천군과 홍천교육지원청은 오늘부터 지역 내 초중고교 재학생 5,600명에게 농산물 꾸러미를 배송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산물 꾸러미는 학생 1인당 5만 원 상당의 무농약 쌀과 잡곡, 양파, 잣, 사골곰탕 등 홍천산 농산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홍천군 관계자는 이번 농산물 꾸러미는 코로나19로 인해 미집행된 학교 급식 예산 3억 원을 활용한 사업이며 학생들과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양구군은 코로나19로 인해 휴장 중이던 양구읍 레포츠공원 야영장을 내일부터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생활 속 거리 두기에 따라 캠핑 사이트와의 거리를 2m 이상 두고 이용객들이 명부를 작성한 후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양구군 관계자는 샤워장도 함께 운영하지만 다른 사람이 이용 중일 때에는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가급적 기다렸다가 사용하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강원도의 수출 실적이 저조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해세관에 따르면 지난 5월 강원 수출액은 1억 3천만 달러, 수입액은 3억 5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수출은 28.8%가 감소했고 수입은 11.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